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 건국이념 기독교의 입국론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성경을 보고 요한에슬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신분개혁을 했고 농지개혁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면 저들의 마음 속에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면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 복음 위에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 이승만 장로님이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무 배우지 못한 이 나라에 교육혁명을 일으켰죠. 한글을 88%가 1948년도에 글을 몰랐는데 11년 만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을 4% 낮춰놓고 의무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기독교의 복음 위에서 세워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계명인 10계명인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종북좌파에 의해서 탈윤리적 행태, 저는 이게 100년 전에 안토니오 그람스가 조용한 공산주의 혁명에 대해서 11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 사건이 그대로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닭살이 돋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내용에 보면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지속적으로 사회 변화를 일으켜서 혼란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좌파들이 계속 일으킨 게 뭡니까? 광우병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뭐 또 이태원의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나라가 뭐 무슨 사건 하나 나도, 천안함 사건 하나 나도 다 허다못해 이 세월호 사건도 박근혜가 일으켰다고 할 정도로 고의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 코로나 사건이나 뭐든지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보면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한번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이 학생 조례법에 의해 가지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죠? 학생 조례법에서 선생들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렸고요, 지금 이 아이들의 학교 권위를 지금 다 무너뜨려 버리고 공교육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세 번째 가서 보면 가족을 해체하라. 제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왜 그러냐? 공산주의가 되려고 하면 자본주의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가족에서부터 일어나더라.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니까 자본주의가 가족에서부터 일어나더라. 그래서 가족을 해체해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애 안 낳죠? 그런데 애를 안 낳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다 붕괴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가족을 붕괴시켜야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 어린이들에게 성교육과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이 아이들에게 지금 성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젠더에서 이런 걸 시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학문 알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2만 원, 3만 원, 5만 원 받고 학문 알바를 해서 술을 먹고 마약을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데 대한민국의 도덕이 다 무너졌고 제2의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되고, 우리 정경 총회장님과 우리 정경 감독님들은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너진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회철이 맞아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회개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다섯 번째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해체하라. 교회법을 해체시켜서, 제가 오늘 여기 적어 갖고 왔는데요, 지금 어떤 일이냐, 교회 폐쇄법이 정말 존재합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폐쇄법이 존재하느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했냐? 제49조에 의해서 이 2020년 12월 30일부로 이게 통과가 돼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그 교회가 탄압을 당해서 교회 폐쇄법을 도지사나 시장이나 그 구청장이 폐쇄시킬 수 있는 법이 이미 통과돼서 시행 중입니다. 대통령 안 바뀌었으면 대한민국 교회 끝났어요. 지금 이런 법이 되고 있는데 심각하게 있는데 우리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가서 보면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시켜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조선족을 지금 끌어들여서 투표권을 주고요. 문제가 아까도 봤잖아요. 문제가 일어날 때 저들이 같이 좌파들과 혁명을 일으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이게 뭐냐 하면 차별금지법. 지금 뭐냐, 양심과 종교의 자유법에 의해서요, 우리가 포교 활동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면 이게 종교법에 걸려요. 차별법에 걸려서 고발당하고 벌금 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연천에서 한 목사님이 학교 앞에서 전도하다 고발당해가지고 벌금 300만 원 물었습니다. 지금 가서 전도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고발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까지 여기 했냐면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은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죄,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똑같은 죄를 범해도 중징계.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법입니다. 법.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저도요, 내일 재판받으러 가는데 저는 대안학교를 했습니다. 대안학교를 하는데 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갑자기 이 학교를 저들이 다 이 전교조하고 국가권익위가 거짓된 공익제보자를 만들어 가지고요, 저를 사기, 배임, 횡령해서 105건을 고발했어요. 고발했는데 기소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는 2019년도에 내 교육청을 고발했고 권익위원회를 고발했는데 아직 수사도 안 해요. 이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법 연구회가 장악하고 있는데. 아홉 번째, 복지정책을 강화해서 국가나 기관 보조에 의존하게 하라. 무슨 얘기죠? 국가가 자꾸 돈을 대주니까 일 안 하는 거 실직수당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국가 부채를 자꾸 늘려가지고 후손들에게 못 사는 나라 만들어가지고요, 공사나 만들려고 한 것이죠. 베네수엘라 같이. 그 다음에 열 번째 가서 언론을 조종하고 그리고 언론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KBS, MBC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해서, 언론이 지금 뭐 형편없잖아요. 뭐가 참인지 거짓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광화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도 뉴스 한 번 안 나와요. 진짜 뉴스 잘 나오는 건 너하라 TV밖에 없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11번째,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요즘 아이들 음주, 마약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마약을 단속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약을 단속하겠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재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완전히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진지전을 구축해라. 진지전 넘겨서 보십시오. 진지전을, 여기 보면 내부 체제에 침투하라. 공산주의가 싸워서 이기질 못했어요. 칼 마르크스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니까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가 뭐냐, 진지전을 구축해라. 그래서 진지가 다 구축되면 사법부, 입법부, 교육부, 그 다음에 뭐 복지부 할 것 없이 다 진지전이 구축되면 때가 되면 기동전을 해라. 기동전. 그때부터 싸우는 거다. 내부 체제에 침투하라. 그 다음에 이제는 남성, 여성으로 인간을 구분하지 말고 그냥 사람이라고 해라.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화장실도 중성 화장실이 다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바로 이탈리아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했던 공산주의 사상에 이게 배있는데, 대한민국이 100년 전에 했는데 그대로 이것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닭살이 돋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보시면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5계명 아닙니까? 땅에서 잘 되는 약속 있는 계명 아니에요? 장수하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80인데 백수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조용히 부르더래. 기도하는 분을 부르더니 다음부터 기도 고쳐요. 그래서 아 왜요? 백수 사시라고 그랬는데 왜요? 그랬더니 나 150살 살 거야. 자,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여기서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지 아십니까? 저 밑에 세 번째 보면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고 징치할 수 있는 그 민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문재인 때 지워버렸습니다. 이걸 삭제했습니다. 법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걸 가지고서 이 조례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법으로 우리나라 통과된 게 4만 가지예요. 4만 가지. 그래서 내년 4월 10일에 우리가 국회의원을 싹 바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고요,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들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유통일당에도 국회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입법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장경론 목사의 사명이 큰 거예요. 뭐 괜히 나가서 뭐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루어내야 돼. 이루어내야 돼. 저는 그래서 뒷받침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얘네들 보십시오. 아시죠? 나이든 어른들에게는 투표권 잘 안 주겠다고. 이게 더불어민주당 개혁파들이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이가 아직 오래 살 사람은 투표권을 더 주자.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라는 걸 딱 주장해가지고요, 딸이 대학에 갔는데 아버지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남성이라고. 나중에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는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깨닫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이게 여성 인권운동인 줄 알았더니 남성 비하 운동이었다. 자기는 완전 인간 쓰레기 말종이었다. 그렇게 고백한 내용의 기사예요, 이게. 지금 이런 운동이 젊은 애들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는 지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효의 사상이 다 없어졌어요.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우리 역사학자 토인비가 뭐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제도가 가족제도인데 그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효의 사상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하는데 이게 무너졌잖아요. 역사학자 토인비대로. 그 다음에 넘겨서 대천덕 신부도 이런 얘기했어요. 효의 정신 21세기 한국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심 사상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이제 빨리 끝내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얘들이 지금 살인을 지금 하고 있죠. 막 죽이고 있죠.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여기 보십시오. 얘는 자기 옆에 자살해서 죽어. 얘들은요, 사람 죽인 걸 이용해요. 정치에 이용하잖아요. 지금 이태원도 이용하고 있고요, 세월호도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는 게 좌파예요. 노무현이 이용했고요. 그 자기 주변에 그 전에 이재명이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죄 없는데 왜 주변 사람이 죽느냐 그런데 지 주변에 5명이나 죽었어. 근데 왜 책임을 안 져요?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간음하지 말라, 동성애법.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가족을 파괴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가족 때문에 공산주의가 안 되니까 자본주의가 근본이 되고 교회의 근본이 되는 가족을 파괴시켜야만 반드시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없어질 것이고 공산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그래서 이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게 뭐냐면, 이게 엥겔스가 칼 마르크스 내용을 정리한 건데, 일부일처는 촌충이다, 일부일처는 기생충이다 그랬어요. 그 이번에 한국 여자가 이슬람교에 시집 갔는데 보니까 17번째로 시집 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기독교하고 정반대지.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포괄적 성교육하죠. 페미니즘, 인권, 노동, 이게 가지고 막 완전 성의 엉망입니다. 지금 나라가 아니에요.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 또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바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밑에 눕는 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알바들 막 하고 있고 이게 드라마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 시욕인데 TV조선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동성애하고 있는 게 드라마로 나온 거예요. 아시드리안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드라마 모든 것 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동성애가 통과된 나라. 근데 특이한 건 동성애법 통과된 나라는 다 좌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동성애법이 통과됐습니다. 자유우파는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도요 59%만 반대할 뿐이야. 지금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동성애법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게 보십시오. 이게 다 젠더한 미녀들입니다. 전부 다 남자가 여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 가운데 2010년도에 미인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젠더 미인 선발대회. 그 1등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 도둑질하고 또 넘기시죠. 쭉쭉 넘겨주세요. 재벌 해체하고 뭐 그 유치원들도 다 뺏겼죠. 어린이집 다 뺏겼죠. 학교 대학들 다 뺏겼죠. 막 데모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관선이사 보내가지고 총장부터 다 바꿔버렸고 지금 학교 뺏기고 기업 뺏기고 엄청납니다. 이 정권 안 바뀌었으면 대한민국이요 자본주의 끝났습니다. 끝났어. 우리 목사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들 이런 거 알고, 증경총회장님들 이런 거 알고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십계명이 무너졌으니까 기독교의 도덕과 윤리로 다시 대한민국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이거 세워야 됩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여기 계속 거짓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지금 모든 게 제주 해군기지도 거짓말했죠. 광우병도 거짓말했죠. 넘겨서 보십시오. 이게 천안함 사건도 거짓말로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 때도 애들이 무슨 거짓말을 할지 몰라요. 여기에 더 이상 우리 속지 맙시다. 언론들 믿을 거 없어요. 그래서 전국의 유튜버까지도 우리가 다 장악해야 돼. 내년 선거에는 200석 우리가 차지합시다. 예, 넘겨서 보십시오. 넘겨서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전부 다 지금 뭐 사드도 다 거짓말이었고, 후르시마 그 오염수도 거짓말이었고, 그 다음에 미선이 효순이도 다 거짓말이었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얘네들은 다 뺏어서 막 그냥 복지라는 공짜로 준다고 해가지고 국가 부채만 들이다 놀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69년 동안에 빚진 게 670 몇 조밖에 안 되는데 문재인 있는 동안에 빚 늘어난 게 407조요. 아 문재인이요. 난 지난번에 한 분이 말이야 애국 순교단이 형성이 됐더라고요. 애국 순교단. 이런 분들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문재인이 목 달라고까지 했더라고 이분들이요. 그러면서 목이 메는데 유서까지 썼더라고 그분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정광훈 목사가 말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지지율이 68%인가 되는데 문재인이가 죽으면 또 제2의 노무현이가 부활할 것 같아서 그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청와대까지 넘어가서 목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국열사대가 조직이 됐어요. 유언하고요. 그래가지고 난 이제 오늘 못 온다고 딱 하니까 목사님이 끌어안고 통곡하고 울었대요. 그 장로님하고. 자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이거 보십시오. 복지하다가 그리스 망했죠. 또 넘겨서 보십시오. 아르헨티나 망했죠. 복지.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법이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이게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증경 총회장님들과 감독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정말 애를 쓰여서 대한민국 다시 일으킵시다. 감사합니다.